강세리가 강규철 회장의 비자금 위치를 알아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이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강규철 회장이 남긴 비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은 거였죠. 여보, 그 비자금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말해. 강세리가 황기찬을 다그쳤어요. 하지만 황기찬은 이미 강세리에 대한 모든 감정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세리야, 너는 이미 이 집 사람이 아니야. 비자금이고 뭐고 상관없어. 황기찬의 냉담한 반응에 강세리는 더욱 절망했어요. 그런데 이때 강세리는 황기찬이 강재인을 보호하려고 책장을 받쳤던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 순간 황기찬의 표정에서 본 것은 여전히 강재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아직도 재인이를 사랑하고 있구나. 강세리가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강세리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한편 강재인은 김도윤의 부상을 치료해주면서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도윤이 자신을 보호하려다 다쳤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거든요. 도윤 씨, 정말 괜찮아요? 강재인이 김도윤의 상처난 팔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김도윤은 강재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재인 씨,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인 씨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진심 어린 걱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둘의 다정한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황기찬이었습니다. 황기찬은 강재인과 김도윤이 서로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재인이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봤을까? 황기찬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YL그룹 이사진들은 황기찬의 해임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던 거였어요. 강재인이 폭로월드 유튜버로서 공개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거든요.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황기찬은 평소와 다름없이 당당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강미란이 회의를 주재했어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황기찬 이사의 해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황기찬과 강세리의 관계, 그리고 강세리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었거든요. 황기찬 이사, 강세리와의 관계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한 이사가 질문했어요. 황기찬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실수를 회사에까지 영향을 끼친 점을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 구체적인 해명을 원했거든요. 이때 강재인이 입을 열었어요. 이사님들, 황기찬 씨는 강세리의 과거를 몰랐다고 변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황기찬 씨 본인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강재인에게 집중되었어요. 강재인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황기찬 씨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주식 투자에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강재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들을 죽였어요.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비록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강재인이 직접 말하니까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투표 결과 황기찬의 해임안이 가결되었어요. 황기찬은 YL그룹에서 완전히 축출된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황기찬은 강재인에게 다가갔어요. 재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강재인은 황기찬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기찬 씨, 미안하다는 말로 은호가 돌아오나요? 황기찬은 할 말이 없었어요. 강재인의 말이 맞았거든요. 한편 강세리는 황기찬이 해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의지할 곳이 없어진 거였어요.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강세리가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이때 강세리에게 묘책이 하나 떠올랐어요. 강규철 회장의 비자금을 찾아서 황기찬을 협박하는 거였어요.
강세리는 밤늦게 황기찬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강규철 회장이 비자금 위치를 적어놓은 메모나 단서를 찾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한참을 뒤지던 강세리는 책장 뒤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들과 함께 한 장의 메모지가 있었어요. 스위스은행 계좌 50억. 강세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로 비자금이 있었던 거였어요. 강세리는 그 메모지를 들고 황기찬을 찾아갔어요. 황기찬은 소파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자기야, 이게 뭐야? 강세리가 메모지를 흔들며 물었어요. 황기찬은 강세리가 든 메모지를 보고 놀랐어요. 당신, 그걸 어디서? 아버지가 남긴 비자금 계좌잖아. 50억이나 되네.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가득했어요. 황기찬은 한숨을 쉬었어요. 세리야, 그 돈은 건드리면 안 돼. 아버지가 회사를 위해 만든 비상금이야. 회사를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망하게 생겼는데? 강세리가 소리쳤어요. 황기찬은 강세리를 말리려고 했지만 강세리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여보, 나 이 돈으로 강재인한테 복수할 거야. 걔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강세리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강세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강재인과 정호성이 이미 강규철 회장의 비자금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정호성 씨, 강세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강재인이 정호성에게 말했어요. 정호성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답했어요. 예상했던 대로네요. 강세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겠네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편 김도윤은 병원에서 강세리의 과거 기록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의료진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재인 씨, 강세리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찾았어요. 김도윤이 강재인에게 전화했어요. 정신과 치료 기록이요? 강재인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강세리는 15년 전부터 반사회적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던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치료를 중단했더라고요. 김도윤의 설명이었어요. 강재인은 이 정보가 중요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강세리의 행동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였거든요. 그날 오후 강세리는 스위스 은행과의 통화를 마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계좌 인증 절차만 거치면 50억 원을 인출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강세리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강재인이 이미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놓았다는 사실 말이에요. 강세리가 은행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세리 씨, 횡령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강세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뭔 소리예요? 이건 제 돈이에요. 강세리 씨, 강규철 회장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추적하고 있었어요. 경찰관의 설명이었어요. 강세리는 경찰서로 연행되면서 깨달았어요. 강재인이 자신보다 한 수 위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강세리의 과거 범죄들이 줄줄이 밝혀졌어요. 아동 성폭행은 물론이고 사기, 협박, 심지어 살인교사까지. 강세리 씨, 2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두꺼운 파일을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강세리는 이제 완전히 절망했어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편 황기찬도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YL그룹에서 해임당한 것은 물론이고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황기찬의 집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가진 수사관들이 몰려왔어요. 황기찬 씨, 횡령 및 살인교사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수사관이 말했어요. 노숙자는 아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기찬아. 우리 기찬이가 뭘 잘못했다고. 노숙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황기찬은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한편 강재인은 김도윤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재인 씨, 이제 정말 끝났네요. 김도윤이 말했어요. 강재인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황기만이 강재인을 찾아온 거였어요. 누나, 나쁜 아줌마들이 다 잡혔어요? 황기만이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강재인은 황기만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기만 씨. 이제 안전해요. 황기만은 강재인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어요. 사고로 인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지만 그 순수함이 오히려 강재인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며칠 후 강세리와 황기찬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언론들은 이 사건을 연일 보도했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어요. 첫 재판날 강재인은 증인석에 섰어요. 제 아들 황은호는 13살이었어요. 그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아빠라는 사람이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 강재인의 증언에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황기찬은 재판장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은호에게, 재인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강세리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황기찬이 시킨 거예요. 황기만도 증인으로 나섰어요. 사고로 인해 정신연령이 어린아이처럼 된 그의 순수한 증언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저 나쁜 아줌마가 저를 밀었어요. 아파서 울었는데도 그냥 가버렸어요. 황기만의 증언에 강세리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판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동안 더 많은 강세리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증언에 나섰어요. 20년 전 그 일로 저는 아직도 악몽을 꿔요. 한 피해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강세리는 무기징역, 황기찬은 징역 25년이었어요. 판결을 듣는 순간 강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김도윤이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재인 씨, 이제 은호가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김도윤이 위로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강재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은호야, 엄마가 해냈어. 나쁜 사람들을 모두 벌받게 했어. 그 후 강재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YL그룹에서 새로운 디자인 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은호를 기리는 아동보호재단을 설립했어요. 김도윤은 의료 봉사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강재인과는 천천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정윤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최자영과 함께 여성 인권 운동을 하며 당당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도유경은 강재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두 사람의 우정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강미라는 강재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새로운 사업들을 함께 기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황기만은 강재인이 설립한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고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강재인은 은호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은호야, 엄마가 이제 정말 행복해. 나쁜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강재인이 은호의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김도윤이 그녀 옆에 앉았어요. 재인 씨, 은호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강재인은 김도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도윤 씨,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건 도윤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재인 씨가 원래 강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김도윤이 답했어요. 그런데 이때 강재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강재인이 전화를 받자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재인 씨,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거예요. 강재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구세요? 강세리가 감옥에서 만난 특별한 친구의 가족이죠.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강재인은 김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 씨,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손을 잡았어요. 재인 씨,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함께 할게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재인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강미란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재인아, 사실 내가 너한테 아직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있어. 강재인이 놀란 표정으로 강미란을 바라봤어요. 무슨 비밀이요? 강미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강규철 회장이 죽기 전에 나한테 맡긴 게 비자금만이 아니었어. 또 다른 비밀이 있어. 그리고 그 비밀은 강미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집안이 완전히 어둠에 휩싸였어요. 재인 씨. 김도윤이 강재인을 찾으며 소리쳤어요. 어둠 속에서 강재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누군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강재인, 내가 모르는 진실이 아직 너무 많아. 과연 강재인에게 남은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새로운 위협은 누구일까요? 강재인은 정말로 평화로운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새로운 미스터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